안녕하세요. 더딩글 대표 이동환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저 혼자 촬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초반에 보시면 그 옆에 제 왼쪽에 있었나요? 그 여성분 있잖아요. 제 와이프거든요. 근데 저희 10년 사귀었어요. 물론 중간에 좀 신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그 얘기 하는 순간 저는 바로 욕먹거든요. 일단 2013년도였어요. 제가 상병 때 휴가를 나왔는데 저는 되게 특이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공군이었는데 제가 뭐 통신병이기도 했고 이제 컴퓨터를 쓰는 걸 좋아하니까 뭐 다들 쓸 수 있죠.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냥 PC방 같은 곳이에요. 군대에서. 그 온라인에서 독서 모임을 이제 모았어요. 그러니까 모집을 그 온라인으로 했고 이제 실제 제가 바깥에 나가기 힘들잖아요. 군인 출신이니까 군대 신분이었으니까. 그래서 휴가 때마다 나와서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뭐 약간 뭐 다단계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 순수한 마음에 그냥 저는 개인주의였어요. 개인적으로 군대 안에 있다 보니까 전 책을 그때 많이 읽었는데 나눌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책 읽은 내용을 좀 토론도 하고 싶고 인사이트를 느끼고 싶었어요. 일명 약간 사제 느낌이죠. 그러니까 군대 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 모임을 한 10번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게 10년 전 얘기라서 정확하긴 좀 힘들 것 같은데 10번 정도 했고 11번째 제 고향이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독서 모임을 열었습니다. 근데 11명이나 신청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역시 우리 고향이다. 이동원의 고향이니까 사람들이 역시 대구는 많이 모이겠다 싶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2013년 11일인데 그때 교보타워 이제 회전문 앞이었어요. 이건 아직까지 기억해요. 딱 갔는데 지금 제 와이프 있더라고요. 혼자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10분 늦었거든요. 그래서 그 핫트랙스에서 빼빼로를 가득 사서 갔는데 혼자 있더라고요. 거짓말처럼. 당일 취소죠. 근데 무단 당일 취소예요.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이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10명 가까이 그냥 무단 결석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동성로에 망고식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띵한 건물인데 얇은 건물인데 막 5층까지 솟아오른 건물, 특이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둘이서 사실 남녀 둘이서 좀 뻘쭘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군인이고 휴가 나왔으니까 까까머리에다가 또 바깥에 있는 사람인 척 한다고 또 검은색 셔츠를 입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군인이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멋부린다고 이제 왁스도 바르고 막 그랬죠. 근데 거기서 뭐 그때 물어봤지만 군인인 줄 알았대요. 저는 약간 좀 멋있는 스타일로 갔는데 어쨌든 그냥 소파에 앉아서 서로 이제 마주보고 책을 들고 뭔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어떻게 이야기로 빠졌냐면 지금 와이프가 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있었는데 뭐 그 남자친구랑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둘은 첫 만남에 뭐 반했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친 동생? 약간 남매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반말하자 바로 그랬죠. 그래서 그래 남자친구 얘기하자. 우리 원래는 독서 모임 이런 포맷이 있는데 그래 얘기하자 해서 얘기했는데 본인은 뭔가 헤어지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매달린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3시간 4시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빠빠이를 하는데 뭔가 여운에 남는 느낌? 네, 제 입장에서는 뭐 물론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뭔가 마음이 살짝 좀 스타트 버튼이 눌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별 생각 없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드는 생각은 아마 그때 스타트 버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뭔가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로 소통을 하는데 제가 전국에 독서 모임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디자이너예요. 제 와이프는 디자이너고 포토샵도 잘 다루고 다재다능해요. 영상도 다룰 줄 알고 아마추어지만 그래서 독서 모임 모집하는 어떤 뭐 그전 스케치 영상 편집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통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에도 이제 이 친구 얘기도 많이 하고 막 태그 걸고 얘기도 많이 하고 예전 페이스북 그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소통을 한 달 했죠. 한 달 반 했죠.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또 휴가를 나가게 됩니다. 그때 솔직히 말해서 둘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 당시에 뭐 영상 편집 얘기도 할 겸 네, 그냥 만나자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크게 막 그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23일에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여자로 보이고 이 친구도 남자로 보였겠죠? 네,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에 한번 보자 라고 했죠. 네, 한번 제가 좀 용기 있게 약간 상남자 느낌으로, 네, 경상도 상남자 느낌으로 이제 딱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미 저한테 넘어온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근데 뭐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마음이 반 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 친구랑 대화를 더 하고 싶어서, 왜냐면 일반적인 친구랑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선비 스타일 같았어요. 왜냐면 책을 한창 많이 읽어서 책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누가 보면 이제 좀 오해할 만한 어떤 뭐 성장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왜냐면 그전 스토리가 사실 다 실패했거든요. 창업도 실패하고 대학도 사실상 포기하고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반대로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얘기도 하고 뭐 그랬죠. 되게 특이한 사람인데 다 경청했어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토를 달거나 이러지 않고 본인도 뭔가 레벨업 하고 싶다. 그리고 책도 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25일에는 책 얘기는 하지 않고 정말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밝히지만 사귀자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백을 제가 안 했어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제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뭐 합의하에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연애 중이라고 동시에 띄웠습니다. 합의하에. 그래서 누가 연애 중을 띄우고 그렇게 저는 상병이었고요. 병장이 공군이 7개월인데 7개월 정도 기다려주고 중간중간에 만나서 같이 독서 모임을 열고 그런 건강한 관계로 발전했어요. 그런데 한번 정말 좀 싸운 적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삐졌는데요. 문제는 제가 군대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휴가 때 절정으로 싸우고 제가 소주 5병을 먹고 그 다음날 군대를 갔어요.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명할 길이 없잖아요. 풀어야 되는데 저는 이 친구랑 잘 되고 싶었거든요. 그때 제가 알랭드 보통의 뭔가 사랑에 대한 책을 한 권 다 읽습니다. 소주 먹고 제가 부대가 대천이었는데 제가 집이 대구인데 천안 아산까지 기차로 타고 갔다가 이제 무궁화로 갈아타서 내려가야 되는 거였어요. 호남선으로. 그 사이 시간이 4시간이 됐는데 책을 다 읽어버렸어요. 그리고 대천역에 도착해서 그 공중전화로 전화를 겁니다. 지금 와이프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그 너의 마음을 몰랐다고. 내 생각만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알랭드 보통의 어떤 책을 읽었다고 또 선미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와닿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2달 만에 헤어질 뻔 했는데 그 하나의 계기로 지금까지 사실 이어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혹시나 이건 저희 개인 썰이지만 연애가 힘드신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은, 저보다 좀 어리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있잖아요. 그냥 책을 읽었다고 하시지 마시고 진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좀 여자분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때까지는 만날 때마다, 이건 거짓말 아니고 만날 때마다 출입해서 갔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발맞춰서 나가게 됐고, 근데 결정적으로 10년간 연애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일을 같이 했습니다. 100일 때까지는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나요? 정말 이제 생물학적으로 정말 이렇게 설레이는 사랑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랑이 사실 연애지긴 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애졌는데, 그 친구가 포토샵을 잘 다루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가위를 했죠. 전역하고 나서. 근데, 전단지를 만드는데 이 친구가 잘한다는 걸, 그러니까 와이프가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토샵을 책을 사서 그러니까 간단한 툴만 보고 이것저것 끄적이면서 뭔가 그 위의 단계를 뭔가 배우고 싶은데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노트북으로 너무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아가페적 사랑을 베이스로 하면서 일도 약간씩 얘기하니까
대화도 되게 많고요. 참고로 여담으로 그 28년차 같이라는 부부 선배님을 어제 뵙게 됐는데 두 분 다 이제 학원 일을 하세요. 근데 여쭤봤어요. 장점이 뭐예요? 라고 하니까 대화가 많대요. 28년 동안. 근데 단점은 뭐예요? 하니까 집에 안 들어오고 싸운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그분 얘기인 것 같고, 저는 근데 그분 얘기인 것 같은데 저희도 싸우긴 해요. 근데 조금 좋게 풀면은 되겠더라고요. 그 한 30년치 싸울 거를 저희는 지난 10년간 다 싸웠거든요. 근데 뭐 더 싸울 게 있겠죠. 근데 서로의 끝을 많이 봤어요. 본색이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어졌을 때 뭔가 나오는 것들, 그걸 서로 다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단편적인 게 아니고 맥락을 이해하게 되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체 다 이해하게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10년간 연애를 하고,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7년 동안 회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테리어 일을 하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인테리어 일을 하는데 여자잖아요. 그리고 여성은 또 호르몬에 대해서 좀 민감하니까 조금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매일 아침 6시에 현장을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건 4시 반, 5시에 일어나더라고요. 만약에 현장이 멀면. 근데 저희는 뭐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저는 사실 그때 잤어요. 왜냐면 저는 학원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마치는 시간은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 업에 대해서 제로부터,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다 아는 거예요. 이미 5년 차에. 그래서 6년 차 때부터 제가 나오라고 했어요. 나와서 본인 거 하라고.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그 대표님한테는 죄송한데 나와야 된다고. 지금 본인 실력 대비 이제 페이가 조금 안 맞는 단계도 왔고 본인의 성량이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한 2년 설득 끝에 나오게 됐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미안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차도 얼마 남지 않은 차가 한 대가 있었는데 그걸 주면서 이거 타고 다니라고 하고, 저는 이제 그냥 걸어 다니고 집 앞에서 수업을 하니까요. 그렇게 그 친구가 힘들 때 저는 도와줬고, 반대로 제가 더딩글도 하고 사업도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그때 많이 도움을 줬어요. 어떤 많은 도움을 줬냐면 제가 뭐 카드론도 있고 빚이 되게 많은데 그 금전적인 도움을 줬어요. 그때 7년 동안 돈을 얼마 벌었겠어요? 200만 원도 못 벌었어요. 그때 쌓아놓은 적금들이 있더라고요. 그 1000만 원을 주면서 주더라고요. 오빠한테 더 훌륭한 사람인데 지금 잠깐 뭔가 코로나 때 힘들어서 카드론 빌린 거 갚아주겠다고. 근데 솔직히 그때 저는 울었습니다. 그 와이프가 저를 좀 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공부방을 하면서 돈을 좀 이상한 데 썼어요. 그 이상한 데라는 거는 그 외제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뽑았죠. 왜냐면 보상심리가 좀 강력하게 와서, 왜냐면 공부방이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 판단력 없이 20대에 이렇게 질렀던 거예요. 그게 한 몇 대가 되고 눈덩이처럼 불러나서 더 이상 이제 뭔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그 리스비가 5, 600만 원이 나왔어요. 제가 정말 실수한 거죠. 근데 정말 힘들 때 뭐 도와줬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당연히 계속 가야 되고, 그 친구가 힘들 때 저는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좀 있고 싶고, 그 다음에 결혼도 그때 다짐했어요. 결혼해야 되겠다. 네. 내가 만약에 이 친구를 버린다면 내 인생은 뭐 살 이유가 없다,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일하고 있고, 사실 더딩글도 제가 하는 역할은 이제 대외적인 역할이 되게 많고, 안방 살림은 이제 실장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없었다면 전 더딩글을 못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둘의 어떤 사업 스토리들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